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랜만이다. 그죠?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지금. 지금 제가 너무 심각한 일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수롤이, 안 그래도 심각한데, 또 뿌리가 돼서 들어오니까요. 인성으로 들어오니까, 사실 인수의 고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묘주 속에 인성을 갖고 들어오니까 인성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책을 봐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딱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을 그냥 쉬었어요. 이럴 때 쉬면 안 되는데 공부해도 안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뭐 주제도 또 이제 좀 있으면 11월 운세하고 나면 12월 되면 또 새해 운세, 신축년 또 새운에 대해서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요럴 때가 딱 그거거든요. 주제를 잡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고 할 때는 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싶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찍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관성에 얘기할 때, 관인상생도 되고, 뭐, 살인상생도 되고, 그죠? 재생관도 되고, 관성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 끝낼까 합니다. 영상 찍으면 또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찍으면 재미가 없어요. 뭐 운세 같은 걸 해야 좀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실 월은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제 세운도 거의 안 보고 하여튼 잘 안 봅니다. 저는 운세는 그래도 그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되니까 올리고는 있는데 자, 그건 그렇고, 자, 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관은 오늘은 칠판이 필요가 없어요. 관으로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살로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살 이렇게 쓰잖아요. 관살이라 하는 거는 뭐 그냥 다 아시다시피 정관과 편관을 이렇게 혼합한 거,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관살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들 중에, 정과는 좋고, 편과는 나쁘다는 거를, 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만약에 신약한 일주인데, 신약하면 정관이 좋다 할지라도 신약한 일주에서 정관이 들어오면 그것도 편관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내가 신강한 사주인데 비겁이 너무 많아요. 그럼 편관도 정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운에 따라서. 그래서 정관, 편관을 물론 틀리죠. 십신을 나누는 이유가 그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나누는 건데 관인상생을 한다, 살인상생을 한다 이런 것들을 너무 편을 가르고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간의 힘에 따라서 아니면 사주 구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편관도 정관과 같이 될 때도 있고 정관도 편관과 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렇게 보셔야지 조금 더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십신을 나눠서 보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같이 보되 그 안에서의 역할을 또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관살이라는 것은. 그리고 자, 인수가 자, 정관이 정인을 보는 거 관이 상생이 되잖아요. 또 편관이 또 정인을 보면 또 살인 상생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나누지 말고요. 이 관성을 일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되나 안 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굉장히 많은 사주가 관이 들어왔어요. 그 관이 상생이 돼요. 그 관이 상생 역할을 합니까? 못 한다고. 관이 그 식신에 눌리기 때문에요. 그죠? 식신상관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외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오늘은 관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잖아요. 관이 살 수 있을 때가 죽을 때와. 그러니까 인성이 있을 때는 분명히 관이 생하기 때문에 관을 설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면 나쁠 수도 있어요. 관이라는 건. 근데 이 관이라는 거는 관청, 뭐 법, 크게 보면 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명예, 일, 관직, 규범 뭐 이런 거 또는 권력 이런 것도 다 관의 역할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관의 역할을 보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는 이런 거죠. 관과 인성의 자리를 볼 때는 관과 인이 생한다는 것은 명예와 실의를 지키는 거예요. 명예와 실의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관과 인성이 가까운 거죠. 우리가 하는 철학 같은 거는. 음. 관은 명예고 인성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생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관이 상생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관이 상생이 된다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거죠. 물론 편관일 때는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정관과 편인을 같이 관이 상생을 본다면은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하고 관항할 때 내가 뿌리가 튼튼하게 있고 신강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할 때입니다. 신앙하고 관이 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권력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란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일을 하는 거고 여명이 만약에 관인 상생이 신앙 관왕의 역할을 하는 사주로 태어났다면은 옛날에야 여명이 그 관성이 합이 이뤄서 국을 이뤘다면은 예전에야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남편 복이 있거나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니까 어떻게 그 권력이나 명예를 질 수 있는 운도 여자도 같이 본다. 여명도 같이 본다. 관인 상생, 그 신앙 관왕 이렇게 될 때는 신앙 관왕이나 관인 상생이 잘 될 때는 두 개 다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이 신앙 관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정관이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편관의 역할을 하는 거고 편관도 귀하게 써서 하나, 한두 개가 인성을 잘 만나서 설계가 적당히 중화가 잘 된다면은 이 편관도 정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정관이라는 걸 또 다시 말하면 이 말단부터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가는 거 차곡차곡 그죠? 편관은 갑작스럽게 운이 확 들어서 권세를 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관은 어떤 그룹 단체에서 행정직을 보는 문과로 보는 거고 편관은 뭐 경찰이나 검찰 이런 것들 권력을 휘둘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갑작스럽게 물론 뭐 군검찰이 막 승진을 빨리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살을 쓰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편관의 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관 운이 들어왔는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신앙하고 관성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귀신, 혈신이나 이렇게 될 때는 분명히 그때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거고 큰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관성을 볼 때는 편관, 정관으로 나누기보다는 내가 위치가 이 관성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인성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 재성관이 되는지 관인상생이 되는지 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신약한지 진강한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과 인성을 보면 직장과 뭐 내가 공부의 정도 이런 걸 볼 수 있다면 식신하고 재성의 위치를 본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뭐 장사를 해야 된다거나 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식재의 위치를 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음.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관이 정인을 봐서 관이상생이 하는 것보다는 정관이 편인을 봐서 관이상생이 하는 게 조금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정관과 정인으로 통하는 게 좋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나눠서 보실 필요 없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친모, 계모 이렇기 때문에
친모는 사랑으로 다 해서 그 애를 키우고 계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엇나갈 수 있다. 그런 차이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대도 또 바뀌었고 하니까 정관과 정인이 잘 관이 상생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 법도에 맞게 승진을 하고 권력을 쥐는 것이라면, 편관을 봐서 살인 상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약간의 정도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런 운에 의해서, 아니면 조금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어, 반항심에 의해서 그렇게 승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할만하고 조금 삐딱하게 나가서 그때 운에 좋아서 또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이 상승이 될 때는 그럴 때는 거예요. 영전을 하는 거는 관인 상생이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 권력을 쥐는 거는 살인 상생이고, 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과 살을 그 기준을 두고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신약하냐, 신왕하냐, 신강하냐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고, 내가 신약할 때는 정관도 편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신왕할 때는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이 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관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쥘 수도 있고, 법을 지키고 명예도 올라오고, 어떤 관직에서 내가 내 직위도 높아지고, 그렇게 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할 때는. 근데 너무 신강하다. 그죠? 너무 신강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관이, 성립되는데 관이 또 들어온다? 신강할 때. 그러면 내가 욕심으로 해서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편과 관을 나누기 전에 이 편과 관의 그 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등령을 해야 되고, 득지를 해야 되고, 등령이나 득실을 해야 되고, 득세를 해야 되고,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뿌리가 없을 때는 정관이든 편관이든 내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살 혼잡으로 가는 거지. 내가 너무 신약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에 문제가 생기고, 송사가 생기고, 관저 구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남명이든 여명이든, 여명은 뭐 결혼을 잘 한다,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입지에서 자기가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살이 많다는 것은 혼잡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거는 중화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편으로 치우치는 거잖아. 그래서 편관이라고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치우치는 거는. 근데 너무 많이 치우쳤을 때도, 만약에 관이 너무 많아서 관살 혼잡인데 인성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관이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발복하는 거예요. 관살 혼잡 사주가 관이 상승이 되는 거라고요. 인성을 쓸 때가. 그죠?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지만, 우리가 그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는, 저도 그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혼돈하는 게 뭐냐면, 십신을 너무 나눈다는 거예요. 정편을 갖다가 너무 나눈다는 거야. 그 정편을 너무 나눠서 이 고정관념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은 나쁜데 왜 좋게 작용하지? 이거 거기서 풀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생극재화를 우선으로 보시고, 생극재화를 우선으로 보시고, 내가 그걸 쓰려면 뭐 비겁이나 식재관이나 전부 다 간에 국이 이루어져서 힘이 있나 없나, 중화가 됐나 없나, 그것부터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봤는데, 너무 길면 또 머리 안 들어오고, 또 가끔씩 이렇게 또 기초적인 걸로 한번 영상을 올려주고 하면 또 공부하시는 분들 복습도 되고 좋잖아요. 그죠? 이번 달은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갔어요, 제가. 영상을 또 언제 올릴지 모르겠는데,
빨리 10월 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제가 있는 게 편하거든요. 10월 말 되면 11월 운세 올리면 되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어, 댓글에 자기 사주 궁금하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공부한 걸 물어보시면, 제가 모른다면 저도 공부해서 다시 올려보고, 제가 아는 거면 또 영상 찍고 올려보고 이렇게 할게요. 개인 감명을 하기 위해서 댓글 달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그럴 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을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녁인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